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간 3탕 산행을 끝내고 오늘은 하루 쉬면서 벌통 보러 왔습니다. 벌통에 오니까 이 벌들은 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꽃가루를 계속 물고 들어오네요. 1번 통도 잘 있고, 그 다음 저쪽에 2번 통. 2번 통도 벌들이 잘 들락날락합니다. 저 입구가 구멍을 3개 뚫어놨는데 조금 좁을 것 같으면 황구가 밑에 돌 하나 받쳐서 벌통을 약간 띄워도 됩니다. 오늘 보고 한번 벌통을 조금 띄워두든지 그렇게 하려고 일단 왔습니다. 벌들은 다 잘 있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여기 계곡 아래쪽에 놨는 통인데 입구 쪽은 벌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 우측편에 저 바위 난간에 하나 더 놓으려고 이렇게 다시 들고 왔습니다. 자, 이쪽에 자원 구멍이 3개 있는데 들어간 입구가 좀 좁은 건 아닌데 벌들이 입구에 다른 벌들도 있으니까 일하고 들어온 벌들이 들어갈 때가 조금 복잡네요. 보니까 돌 하나 받쳐가지고 입구를 약간 띄워주겠습니다. 여기 한거 돌 짜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받쳐가지고 들고 나가기가 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통을 다 놨습니다. 벌통 놓고 그 다음 밑에 양판 하나 깔고 그 다음 위에 여기는 지금 비 막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장판 하나 위에 덮어 씌웠습니다. 이러면 어지간한 비는 막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저 벌통은 저쪽 벌통은 저기 있고 이거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요 중간 통에 항구가 요 가쪽에 나무 젓가락 2개 꽂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벌들이 훨씬 수월하게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벌통 3개는 여기 있고 저쪽 거 1개는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자, 저쪽 절벽 난간에 벌통을 하나 새로 넣은 겁니다.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어제 하루 쉬고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또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가야 되는데 이 역마살은 안 움직이고 안 오르고는 못 비기는 그런 병입니다. 병. 자, 오늘도 강 쪽에 협곡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기온은 2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10km에서 15km, 바람은 제법 붑니다. 그리고 아침 일출은 05시 23분이고요 일몰은 19시 25분입니다 해는 엄청 길어졌네요. 진짜 좌우에 아카시아 꽃이 만발합니다. 만개한 것처럼 그렇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이제 만개되는 것도 있고 이제 막 지는 것도 있고 이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산으로 진입해 오니까 이 강 쪽이니까 아카시아 꽃이 많거든요. 아카시아 꽃 향기가 진동하네요. 이렇게 썩어 내놨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갈 산은 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 북벽입니다. 산은 한 300m까지는 안 되지 싶은데 250, 300m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산에 이 잡꽃들하고 아카시아 꽃하고 이렇게 막 꽃이 피니까 꽃 향기가 진동합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인데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정상 치고 능선 따라서 한참 내려왔습니다. 오니까 요 뒤편이 황구가 가야 할 절벽입니다. 지금 이거는 황구가 겨울에 와봤기 때문에 찾지만은 처음 오시는 이렇게 산 넘어서 오는 곳 있잖아요. 산 넘어서 바로 오는 곳이 아니라 한참 또 내려왔다가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런 장소를 찾을 때는 중간중간에 위성 지도를 켜가지고 내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내가 갈 장소가 어디쯤 있는지 중간중간에 파악하면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능선 타고 가다가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위성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청일의 덩굴인데 만개나무죠. 얘들도 벌써 열매가 달렸네요. 자, 황구는 이 소나무 사이로 들어가면 그 뒤편이 황구가 오늘 가야 할 절벽입니다. 그쪽으로 계속 가볼게요. 꽃 향기가 진동합니다, 진짜. 자, 여기 아카시아 꽃에 양봉벌이 열심히 꿀을 따고 있습니다. 이제 바위가 나오면서 이 아래부터 극경사 절벽이거든요. 이 절벽 사이를 이 좌우로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게 송화가루죠. 얘들도 아직 뭔지 이 뭔가요? 꽃가루는 많이 날립니다. 이제 좀 덜하긴 덜한데 그 얘들이 바람에 꽃가루를 날리니까 풍모여라 합니다. 꽃가루는 조금 줄어드네요 보니까. 자, 이제부터 저 강입니다. 저게. 자,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절벽 아래로 내려와서 절벽 사이에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좌우로 이동하면서 내려갈 길도 찾고 그 다음에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로프 탈 자리 있으면 로프 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게 강입니다. 자, 황구가 절벽 사이를 살펴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뱀이 2마리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자, 한 마리 절로 도망가보고 이놈은 요래서가 황구 공격 태세는 아닌데 황구가 오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들어갑니다. 독사동류는 아닌데 이런 뱀들은 좀 순하거든요. 햇빛 즐기면서 일광욕 즐기려고 이렇게 와 있었는 모양입니다. 2마리 있었는데 2마리 다 도망가 뺐습니다. 자, 지금 이런 절벽에 시야가 좀 트이는 절벽 이런 데는 도라지가 있을 만하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 위에 있다가 이 우측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절벽 아래쪽을 살피는데 아직 도라지 같은 거는 안 보입니다. 자,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야, 3시 방향 저 5m 앞에요. 야, 엄청난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있기는 있었습니다. 절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 난간인데 로프 안 타고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절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상큼한 향이 나길래 보니까 얘들이 한입버섯이죠. 자, 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 위에 여기 이게 아까 좀 전에 봤는 황구가 봤는 도라지거든요. 이 삽주 한번 보시죠. 삽주도 삭대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삽주도 대물이겠죠. 자, 일단은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절벽이기 때문에 공간은 크게 없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황암 통벽이니까 도라지가 이 절벽에 누워있는 건 맞는데 이 골이 좀 깊거나 흙이 좀 있어야 됩니다. 흙이 없으니까 도라지가 저거 보시죠. 뇌도 있고 짧은 몸통 하나 있고 이 끝이잖아요. 이 공간이 없습니다. 야, 이 공간만 좀 나왔으면 이 벽은 어차피 도라지가 뻥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절벽 사이에서 누워 있거든요.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이래 노출되면 여기는 흙을 다시 못 묻고 도라지가 클 수 없는 장소니까 이거를 황구가 요 위쪽에 일단 흙사리가 좀 좋은 곳으로 옮겨 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도라지는 다시 여기 공간 있고 흙 있는 장소에다가 황구가 다시 옮겨 심었습니다. 이러면 종족 보존하면서 앞으로 씨가 굵고 크게 자랄 겁니다. 황구는 이 심어놨다가 황구가 뭐 10년 후에 캐러 오고 이런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원을 보존한다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밤털들도 이쁘게 자랐네요. 자, 이쪽 절벽과 골짜기는 거의 봤으니까 이제 저 건너편의 절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런데 진짜 물론 도라지가 자랄 환경은 안 되지만은 한 번 있으면 초대물이 한 방 있어 줄만 하거든요. 황구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아직 아까 그 삭대 외에 다른 것은 안 보이네요. 좀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나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여기 등강기 차고 연장통 찼거든요. 로프를 저 소나무에다가 세팅했으니까 이 강 쪽의 절벽입니다. 이 난간 쪽에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왔는 김에 이거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강 쪽에 물고기 같은 것도 막 보입니다. 저기 보시죠. 익은지 붕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고기들도 막 보입니다.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강 쪽에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야, 부초선하고 이거 뭔가 이끼 같은 거 이게 꽉 뜯고 있으니까 이게 뜯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라지가 못 파고듭니다. 얘들보다 도라지가 먼저 있으면 몰라도. 자, 저 옆에는 좀 흙이 좀 있고 이러니까 저 옆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일단 이쪽으로는 안 보입니다.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이 절벽 아래쪽까지 내려왔습니다. 야, 이 뭡니까? 이불 같은 이런 느낌만 없고 흙만 좀 있으면 좋은데 이 자리도 일단은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자풀 있는 자리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북벽에는 자원이 없을 확률이 많은데 있으면 진짜 좋은 게 한 번씩 나올 만하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내려온 건데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자,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다시 배낭 메고 저 정상 치고 뛰러 넘어가야 됩니다. 북벽에 용을 찾으러 왔는데 용도 없고 개구리도 없고 뱀 2마리만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어린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 그 뒤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요 뒤에 또 한 세 뿌리. 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자원이 있다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 황구가 그 토일 이틀 동안 빡센 산행을 하고 월요일 하루 쉬다가 이제 또 화요일 잠깐 산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갔다 왔는데 오늘 산행지가 북벽에 황구가 겨울에 가서 자원이 있는 것을 확인은 했고 과연 큰 초대물의 도라지 삭대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갔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북벽은 원래 도라지가 서식할 여건은 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북벽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절벽이기 때문에 독특한 환경에서 도라지 자원이 있으면 초대물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갖는 겁니다. 그렇잖아, 뭐 별 내용은 없었고 괜찮은 삭대 하나 있었는데 도라지를 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올 만한 것은 아니고 그냥 황구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놨습니다.
오늘 절벽이 상당히 독특한 것은 보통 산행지란 것은 오르막 처음에 산에 진입하는 게 힘들죠.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쪽에서 오늘 북벽의 산행지 같은 경우는 산 동쪽에서 출발해서 정상 치고 내리막 솟다가 반대로 올라올 때 하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산이 정상적으로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뒤로 넘어와야 되니까 하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그런 좀 독특한 환경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산행을 할 때는 처음에 입산할 때보다 하산 시 체력 소모가 더 크니까 그런 것을 시간과 체력의 안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위성지도 보는 방법하고 그다음 로프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위성지도를 보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음 지도나 아니면 뭐 네이버 지도나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수시로 그것을 집에서 일단 내가 산행지 갈 동네가 정해졌으면 그것을 보십시오. 탐색해가지고 한 두세 군데를 정하십시오. 정하셔가지고 그곳에 답사를 가셔야 됩니다. 답사 가가지고 현장에서 위성지도 켜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위성지도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어떤 건지를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시면서 위성지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성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하고 산하고 산 전체가 다 나오고 또 다른 한 개의 포인트는 등고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등고선의 한 칸은 10m거든요. 등고선이 촘촘하면 절벽이 극경사이면서 절벽이고 등고선이 완만하게 띄어져 있으면 완만한 경사고 경사가 가파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등고선 한 개의 간격은 10m이기 때문에 10m 안 되는 절벽은 등고선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0m, 30m 되는 절벽은 등고선상에 나타나는데 10m의 미만권의 절벽들은 등고선상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인 산의 모양이나 경사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이것이 경사가 가파르다 안 가파르다 그리고 절벽이 있을 거다 안 있을 거다 이것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등고선을 보는 그 위성지도를 잘 보는 방법은 위성지도하고 현장의 사진을 자주 이렇게 체크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이 안목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성지도를 몇 군데 봐놓고 그 산행지 장소를 정했다면 답사를 가십시오. 답사 가서 위성지도하고 이거 어떤 거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답사 안 가고 보통 일반 산행지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위성지도를 켜고 있던 상황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성지도를 볼 때 광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어느 것이 북쪽이고 어느 것이 남쪽이고 그리고 위성지도를 켤 때 내가 그 위성지도에서 중심이 되는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내 차가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정상이나 아니면 산 중턱에 큰 절벽이나 아니면 큰 밭이 있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 밭에서 내가 어느 방향쯤에 있든지 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수시로 보셔가지고 위성 지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만이 중간중간에 위성 지도를 켰을 때 내 위치가 어디쯤 있고 위성 지도에서 가리켜주는 위치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프를 타는 방법을 대해서 물으셨는데 로프란 것은 장비 구매가가 그 안전벨트나 크라비나 그다음에 팔 자감 기능 그다음에 로프나 이런 것을 다 처음부터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좀 단단하게 작은 로프를 좀 쓰시다가 이 로프를 좀 더 구매해야 되겠다 싶으면 처음에 초급의 입문자용 로프나 장비를 구입하시고 거기서 좀 더 내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때부터 좀 고가 장비로 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로프를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들은 광고가 지금 혼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는 설명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클라이밍 하는 애들이 장비 운영하는 방법을 많이 올려놨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매듭이나 로프 연결하는 거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산행 특성에 맞춰서 이것을 응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을 황구가 누가 영상 찍어준 사람이 있으면 황구가 이렇게 영상을 좀 잘 만들 수도 있는데 황구는 혼자 산행하면서 혼자 영상을 찍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다 안 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벌들도 잘 입고 잘 하니까 잘하면 지금 토종벌이 2통 받겠는데 잘하면 1통 더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 거 있습니다. 일단은 벌통을 또 한 개 위로 올려놨으니까 또 원래도 하여튼 열심히 토종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 주쯤 되면 진짜 이제 야생에 목청도 한번 보러 답사를 한번 하러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산삼 시즌이니까 산삼도 한국가 뭐 산삼은 전문은 아니지만은 또 뭐 재미삼아 한번 또 그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한국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